또 지금 김경영 회계사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타이스타젯, 예, 타이스타젯의 이 재무 상황을 보니까 이 타이스타젯이 법원 판결로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자라고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타이스타젯의 자본금의 예. 상당 부분이 사라진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뭐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이상직이 언급되고 타이스타젯이 언론에 나올 때 제가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뉴클리어 론치 디텍티드다. 제가 어려운 영어 쓴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다 보면 무시무시한 용어가 뜨죠. 뉴클리어 론치 디텍티드 이런 말이 뜨는데 이게 지금 저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혹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5천만 원도 튀어나온 것이고 이게 여러분 지금 자꾸 민주당은 한번 거짓말을 치고 이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뭡니까 폰뱅킹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앞뒤도 안 맞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면 또 그 거짓말을 사용할 텐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자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근무를 했고 어쩌저쩌 했다는데 타이스타젯의 그 회사 실체를 보면 네.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계속 또 언론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느끼실 텐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스타젯, 네. 네. 이 회사는 매출이 없습니다. 네. 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의 발권 대행을 해주는 회사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죠. 그런 회사 아니에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렇다는데 그 회사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하나 있어요.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란 회사로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이전에도 태국 현지에서 발권 대행 해주는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예. 이미 이와 같은 회사가 있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타이스타 항공을 만들었고 이 회사에 이제 취업을 시킨 건데, 네. 자, 김경률 그 말 맞아? 제 말씀이 맞으려면 김경률 주장은 지금 뭐냐면 이미 그런 회사는 있었다는 거고 사위가 취업한 회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어졌다는 걸 김경률 증명할 수 있어? 예. 이 회사 매출 실적 없습니다. 예. 적어도 2020년, 21년, 22년 없어요.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20, 21, 22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회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이 회사는 순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타이 현지에서의 발권 대행을 해주는 회사라는 명목만 필요한 거고 실제로는 없었다. 매출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 71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것도 뭐 제가 약간 뭐 판결문에 비싼 내용이 나오는데 빼돌려진 돈 71억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영업 활동이 없는 회사인데 이 71억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것도 지금 수사돼야 돼요. 그게 배임이죠, 뭐. 그렇죠. 예. 제 말씀 다 지금 다 뭐랄까요? 하드 팩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그리고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건 명백히 거짓말들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회사가 뭐 타이 현지에서 발권 대행들을 하는 회사라는데 그 회사는 따로 있었다. 따로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회사는 타이 이스타젯이란 회사. 그리고 그 실적은 실제로 보듯이 000이라는 것. 그런데 아무런 영업 활동도 없는 회사가 71억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2년만 지난 시점에서 20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본금이 20억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0억으로 줄어버리거든요. 네. 2022년까지. 그럼 그 50억은 어디 갔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던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뭐 별건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별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용어로서 별건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별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50억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딸 이분들이 자꾸 금전적 편익들 그리고 어떤 재산 취득들이 있었다라면 알 수 없는 현금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네. 이건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에서 71억 원에서 2년 동안 2년 만에 사라진 50억. 예. 50억의 행방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죠. 기왕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항상 잘 안 불러주시니까 무슨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의문을 제기해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현금이란 이슈가 유독 많이 나와요. 유독. 뭐 잘 아시겠지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현금이란 이슈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도 현금 20억이 나왔고 제가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타 항공에서 71억과 관련되어져서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위원장분과 함께 이걸 탈세 제보를 했거든요. 이스타젯이요? 예예. 죄송합니다. 이스타항공에 예. 이스타항공 이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어요. 다른 항공사들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휴업을 하면서 1년 넘게 무급으로 급여의 일부만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몇몇 분들은 극단적 선택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스타항공 노동조합과 더불어서 탈세 제보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약간 자랑처럼 들릴지라도 정확히 지급 내용들을 찝어서 했거든요. 네. 71억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항공 사이에 71억의 거래가 있는데 이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이게 어디론가 횡령되어졌을 유출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찾아서 과세다오 예. 이렇게 탈세 제보를 했는데 이걸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뭉갰어요 국세청에서.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한 2년 됐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VIK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뭐 지금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사건인데 이때도 제가 현금 유출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상당히 유력한 자료와 함께 합법적으로 취득한 유력한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제보를 했거든요. 현금들이 누구한테 나가고 뭐 수십억이 이때도 국세청이 참 묘하게 뭉갰어요. 네.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내 어떻게 보면 VIK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정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뭉개버렸었는지. 2년 전이라고 하면 이 정권이 출범한 다음인가요? 출범 전입니다. 출범 전에 전에. 제가 조금 그러면 한 3년 전 4년 전입니다. 제가 그 내용도 뭐 다 가지고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현금과 관련된 것들 적어도 특정인을 뭐 한정하지 않겠어요. 뭐 김정숙 여사다. 김정숙 여사의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다. 뭐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던 현금 이슈에 대해서 저는 한번 특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국세청이든 금감원이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네, 그리고 저는 조금은 뭐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조금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위원장분과 함께 이제 탈세 제보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탈세 제보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제보자에 대한 공헌 금액을 이제 주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이 용어가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이것으로도 많이 이슈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과거 이스타항공 이 탈세 제보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야, 너희 제보한 걸 가지고 우리 세무조사했고 그리고 과세했다. 그런데 니들이 제출한 자료는 결정적인 재료가 아니어서 이 너희들한테 공헌금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석연찮고 여하튼 문재인 정부 내내 있었던 이와 같은 과세 당국의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은 불만스럽다. 그래서 조금은 적어도 지금 현 정부 내에서 국세청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융 당국도 조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뭐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는 그리고 민주당 측의 이런 반발로 무마되어질 것들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의 제가 보니까 회계사님의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은 타이스타젯 예. 71억 중에 2년여 동안 사라진 50억 원의 그렇죠. 행방. 그렇죠. 50억의 행방이 묘연한 50억의 행방이 그렇죠.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 네.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의 개인의 주머니로 배임으로 착복이 된 것이냐, 아니면 권력의 비자금이라든가 혹시 개인 그 가족의 돈으로 주머니로 흘러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된다. 그렇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럼 규명돼야 된다는 걸 말씀 주시고. 그렇죠. 제 생각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검사실 내에 있었던 공기청정기 렌탈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하셨던 분들이 왜 이와 같이 5천만 원 50억에 대해서는 퉁치자고 하는지 조금은 정말 이 회사는 지금 껍데기가 돼버린 회사인가? 지금 현재도 지금 회사가 유지는 되고 있나요? 사실은 뭐 국내법의 시각일 수 있지만은 여쭤보시니까 이와 같은 회사들은 그냥 껍데기로 놔두는 게 훨씬 낫죠. 사망 선고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태국 현지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글링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 뭐 여의치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